자, 한동훈이 왜 진이 빠져버렸을까? 어떤 언론은 셀카 놀이 하다 망하는 길로 가는 한동훈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는요, 책으로 머리로 정치를 익힌 탓일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감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종북 극단주의 세력 이재명 감옥 운동권 심판 같은 관념적 이야기만 입에 달고 살았다. 안 그래도 검찰 정권과 검찰, 경찰당의 반감이 큰 중도층 국민들을 더 멀리 밀어낸다. 대통령과 자전 충돌과 감정 소모, 후보들보다도 본인의 홍보에 진심인 듯한 모습, 총선이 아니라 대선 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심지어 여당 일부 당직자들도 사석에서 불만을 토해낸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에 나타났던 측면과 조금은 다르지만 또 다른 유사함이 한동훈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동훈을 봤을 때 평생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자, 그래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인생이 순탄한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서울대 법대 MT에서 나 강남 8학군 출신 한동훈이야 기분 나쁘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말이 지금 전설처럼 떠돌고 있어요. 자, 한동훈이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초반에 컨벤션 효과로 신선하게 비춰져가 그래도 일 잘하고 똑되어 보이는 한동훈이가 좀 낫다고 아줌마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죠. 자, 그게 그냥 한 달 약발로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셀카 놀이 하다가 도끼 자루 썩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도끼 자루가 썩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 때려서 재미 보려고 한다. 지금 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동훈이가 등장했을 때 작년 12월에 중순 때 보면 컨벤션 효과지요. 자, 총선 때 누구 찍겠냐에서 국민의힘이 43.2, 더불어민주당이 41.7로 쟀겠죠. 그래서 총선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과 다르게 민주당이 늘 앞세웠는데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상승세가 왜 비호감으로 가버렸을까요? 그거는요, 언뜻 보면 매력적인데 매일 보면 아주 지겨운 스테레오타입, 딱 정해져 있는 그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왜라고는 없는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냥 외워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듯한 한동훈의 감정 표현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특유의 합법 강단이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어요.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이 한동훈의 실패 원인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깐족거리는 듯이 하는 그의 말투는 유시민이를 연상케 하는 비호감 이미지를 갖다가 불러오게 됐어요. 처음 들으니까 좀 깐족거리는 말투가 시원해 보였는데 막 하루 종일 그리고 한 달, 두어 달 들으니까 이제 정말 지겨워진다는 거죠. 진정성이 없이 그냥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깐족거리는 부분, 그리고 그 비방도 너무 상투적이라는 거죠. 자, 한동훈이가 비대위 인사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권 청산으로 자기가 비대위를 갖다가 꾸리면서 데려온 사람들, 그야말로 뭐 민경우, 박은식이, 하문경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말실수를 했거나 선거 내놨는데 지금 정청래한테 하문경이가 잽도 못 대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운동권을 갖다가 운동권 하다가 배신한 뉴라이트를 때리고 해결하겠다라는 청산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문제는 86 운동권이 아니라 이재명 청산이었는데 한동훈은 뜬금없이 86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와가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고 진짜 운동권 청산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이라는 것은 시대적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잘못 끌고 왔는데 그 잘못된 거를 계속 뜯으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철진한 운동권 청산을 떠들고 있냐. 이리 되는 거죠. 자, 국민추천에서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공천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낙하산 공천, 지역 주민 무시한 공천, 그야말로 살만한 기득권들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국민추천이란 이름으로 공천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청래를 겨냥하면서 김경률이 후보로 나서기 때문에 정청래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 당에서 공천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김경률이라는 부분을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정성을 어겨버렸어요.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경률이가 이걸 떠들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까지 김경률과 같은 입장을 표방하다가 결국 90도 폴드 인사까지 했고 김경률 출마 철회로 끝났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무엇 때문에 김경률 같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했느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천이 조용한 게 오히려 감동이다 말했는데 막판에 비례대표 공천 놓고 이철규, 진윤 등과 굉장히 시끄러웠죠. 자, 본인이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하면서 여의도의 기성에 이 관습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는데 전국을 돌면서 대구에 가가지고는 정치적 출생지다, 충청에 가서는 어릴 적에는 충청인이다, 팔도 고향 흉내를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박근혜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가 이 심판의 주체였으면서 우호적 제스처를 썼어요. 그냥 박근혜 부분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나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니 어쩌니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종섭이 하고 황상무 문제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이 한동훈의 지적이 일리가 있었다고도 보지만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다 그걸 말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엮여 있다라고 본다면 한동훈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더 능숙하게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엊그제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24일 합의를 갖다가 중도에서 유연한 방향을 주문한다면 의사들하고의 합의에 있어서 합의해야 될 주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윤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부탁을 하는, 건의하는 행태를 했어야지 2,000명이라는 복잡한 부분은 그냥 뺀 채 그냥 유연한 대처만을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겉으로 자기가 잘나 보이는 부분하고 지도자 자질로서 윤 대통령한테 욕먹을 각오로 건의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짜고 치는 것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문제나 황상무 문제나 이종섭 문제에서는 그야말로 정권하고 맞짱 떨듯이 세게 나가더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의사 문제였고 황상무, 이종섭, 김건희 문제는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논의해서 처리하는 입장으로 가야지 지르고 보는 방식이나 지쫄뱅이 지르는 방식으로 지금 가선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하고 다니는 공약들 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화양초등학교에 원가주택 하겠다고 발표하라고 몇 개 던져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 정치 자금 받는 거 건절시키겠다. 국회의원 감축하겠다. 목련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거다. 이런 하나만한 말장난을 했어요. 자, 이때까지 숱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이며.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목련이 폈는데 김포가 서울이 됐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을 깐족거리면서 비난하는 그런 말들만 반복하고 있어요. 본질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자, 한동훈이 이재명을 지지율에서 추월하면서 나오다가 이제는 다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버렸고 윤석열의 결단에 의해서 이제 이 판이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냥 똑똑한 천재처럼 보이는 한동훈이 검사할 때는 조선 제일검인지 몰라도 그냥 이 정치판에 와서는 동네 사무라이도 못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일이 됐을까요?
정치는 인간의 감성 그리고 진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인간의 감성, 진정성을 울릴 수 있는 이 성의로서 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야말로 AI 같았어요.